그 전화요. 그날 그 전화는 받았어야 했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 부엌에는 김이 가득했고 애는 안방에서 울어대고 가습을 위해서는 찌개가 넘칠 듯이 끓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젖은 그릇, 한 손에는 행주를 쥔 채 허둥대다가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중에 하지 뭐. 지금은 정신이 없다.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문자를 남기고 말이죠. 엄마,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설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가 엄마의 마지막 전화라는 걸. 학력고사 치던 날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제대로 뜨지 않은 새벽, 학교 앞에는 부모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고 그 사이에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남루한 코트 하나를 여며 입고 양손을 꽉 모은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입술은 자꾸만 움직이고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제 이름을 조용히 부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숨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추운 새벽이었는데 엄마 손등은 벌써 빨갛게 터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저는요, 그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볼까봐, 제 엄마 왜 저래 할까봐 저는 고개를 일부러 돌리고 일부러 엄마 쪽을 보지 않은 채 서둘러 교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왔을 때도 엄마는 같은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었던 게 눈에 보였습니다. 옷깃에는 눈비가 살짝 내려앉아 있었고 코끝은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엄마가 다가와 묻습니다. 어땠어? 괜찮았어? 잘 봤어?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그냥 봤어. 그게 다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새벽부터 떨리는 손으로 바람을 견디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했던 엄마의 기도는 제 입에서 허무하게 구겨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결과 걱정에만 빠져 있었고 엄마가 얼마나 오랜 시간 추운 길가에 서 있었는지 손이 얼마나 시렸을지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이었습니다. 공중전화 박스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저도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집 전화를 눌렀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을 하려다 끊기는 소리, 숨을 들이마시다 걸리는 소리, 그리고 곧 울음소리. 엄마는 당장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우셨습니다. 저는 그게 민망했습니다. 주변에서 쳐다볼까봐, 친구들이 들을까봐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그만 울어. 창피하게 왜 그래? 엄마는 겨우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잘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은 제 인생만 합격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식당일, 공장일, 시장 좌판을 전전하며 살았던 엄마. 인생이 처음으로 수고했다고 인정받은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기쁨에다 제 손으로 뚜껑을 덮어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군대에 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입소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반찬을 잔뜩 올려놨는데 저는 긴장에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훈련소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끝까지 따라오지 못하고 집 앞에서 배웅만 했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아들, 뒤돌아보지 말고 건강하게만 있다 와라. 그렇게 말하던 엄마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쓸데없이 어른인 척하며 괜찮아, 엄마, 애도 아니야 하고 웃어 넘겼지만 뒤돌아서 버스에 오르는 순간
유리창에 비친 엄마 얼굴은 이미 운을 참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 밤마다 불침번을 서고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어느 날 문득 엄마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처음 집에서 받았던 편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줄도 제대로 맞추지 못한 편지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감기 들지 마라. 잠은 좀 자냐? 엄마는 괜찮다.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있으면 된다. 그 문장만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편지를 쓰기 위해 엄마는 몇 번이나 편지를 찍고 다시 쓰셨을까요? 맞춤법 틀릴까봐, 글씨 엉망일까봐, 제 눈에 못나 보일까봐 혼자 고민하셨겠죠. 첫 휴가를 나가던 날 부대 정문을 나서는데 멀리서 엄마가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쪼르르 달려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발도 성급히 신고 나왔는지 양말이 한쪽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군복이 어색해서 또 주변 시선이 신경 쓰여서 괜히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엄마 왜 그래? 집에 도착하자마자 엄마는 제 짐을 풀어주고 군복을 만져보고 얼굴을 쓸어보면서 안도한 듯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에는 제가 좋아하던 고기 반찬이 수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배부르다고 다 못 먹겠다고 결국 그 고기를 반쯤 남겼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간 뒤 엄마가 제가 남긴 고기를 조심스레 모아 본인 밥 위에 올려 먹었다는 거리요. 제대 후 사회에 나와 첫 직장을 얻고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작은 문구점에서 하얀 봉투를 하나 사서 월급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집에 가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이거 첫 월급. 엄마는 한참을 그 봉투를 만지작거리더니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 써라. 엄마는 괜찮다. 저는 받으라니까요라고 억지로 쥐어드렸지만 결국 엄마는 그 돈으로 제 셔츠와 넥타이를 사주셨습니다. 엄마 옷장은 여전히 몇 해째 입은 코트와 늘어난 스웨터뿐이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게 그저 엄마 스타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생각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제 삶은 눈앞의 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바쁘고 저녁에는 야근에 시달리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아,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생각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은 너무 피곤하니까 주말에 길게 해야지. 주말이 되면 또 일이 생기고 또 약속이 생기고 몸이 무겁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전화는 미뤄졌습니다. 엄마는 늘 거기에 있을 거라 언젠가 시간 나면 가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는 척하면서 내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주 피곤해 하신다는 이야기를 동생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병원도 한동안 다니고 계시다더군요. 그런데도 엄마는 제 앞에서는 늘 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너는 요즘 어떠냐? 애는 잘 크지? 저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물었다가 괜히 깊이 알게 되면 제 삶이 더 복잡해질까봐 솔직히 말해 귀찮았습니다. 전화를 빨리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그 순간은 속이 편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고 아이는 또 짜증을 부리고
집안은 온통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떴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지만 곧바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찌개가 끓어 넘치는 소리가 나고 저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라는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생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가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허둥지둥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이미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엄마는 제가 알던 그 단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손을 잡아보니 늘 뜨겁기만 하던 그 손이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이야. 엄마, 눈 좀 떠봐요. 몇 번을 불러도 엄마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엄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엄마가 저에게 보낸 마지막 대답이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시고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차마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가지런히 정리된 옷가지들 뒤로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낡은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제가 어린 시절 엄마에게 썼던 편지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색종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며 건넸던 상장, 학력고사, 수험표, 합격자, 발표날 붙어있던 신문 스크랩까지 모두 비닐에 곱게 쌓여 있었습니다. 군대 첫 휴가 때 찍었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어색하게 서 있는 제 옆에서 엄마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얼굴 또 보고 싶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첫 월급 때 건넸던 봉투도 나왔습니다. 이미 봉투는 색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메모지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래도 고맙다. 우리 아들 착하다. 제 눈에는 처음 보는 글씨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말을 제 앞에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깊숙한 서랍을 열어보니 낯익은 사진들이 또 나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제 아내와 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전부 모서리가 해질 정도로 자주 꺼내보신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 사이에는 빛이 바랜 노트 한 권이 끼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엄마 글씨로 짧은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했다. 우리 아들이 참 열심히 산다. 늘 건강했으면 좋겠다. 엄마는 늘 자신은 괜찮다고만 말하면서 이렇게 뒤에서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 상자를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자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저를 뒤로 밀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늘 제 사진을 맨 앞에 넣어두고 제 편지를 제일 위에 올려두고 제 목소리가 담긴 메시지를 가장 아끼는 서랍에 넣어두고 사셨다는 것을. 뒤로 미룬 건 항상 저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나이 들어 손주를 안아보니 엄마 마음이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늦게 깨달은 이 마음이 부끄럽고 미안해서 가끔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물론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엄마는 그때도 지금도 아마 같은 말을 하고 계실 거라는 걸요.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오늘 지금 이 영상이 끝나고 전화 한 통 하십시오. 문자 한 줄이라도 보내십시오. 엄마 잘 지내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저처럼 나중에 하지 뭐 했다가 그 나중을 영영 잃어버리는 실수는 제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끝나버립니다. 당신의 황금 오후가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